오늘은 2025년 4월 25일 기준으로 변경되는 기초연금과 몰라서 손해보는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라면, 즉 65세 어르신께서는 반드시 아셔야 할 내용입니다. 특히 4월 25일, 매년 찾아오는 기초연금 재정산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뜻하지 않게 연금이 줄거나 중단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다음 내용을 실제 사례로 설명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왜 줄었는가? 단독 신청인데 배우자 소득 때문에 탈락이요. 자녀에게 빌린 돈은 부채로 인정 안 된다고요. 집을 팔았는데 왜 여전히 재산으로 잡히는지요. 교육비와 의료비도 공제가 안 되나요? 이 모든 내용을 실제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면 기초연금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연금을 못 받으면 왜 못 받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반대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못 받는 경우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부모님은 물론 65세 되시는 주변 지인들께 전달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깝게 연금을 놓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단독 신청을 했는데도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배우자의 소득 때문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박 어르신은 본인의 소득이 전혀 없었지만 남편의 퇴직연금 60만 원이 매달 나오는 바람에 연금에서 탈락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독 신청이라도 부부의 합산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매년 수많은 분들이 탈락하고 계십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둘 다의 소득과 재산을 본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사는 김 어르신은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3천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입금 기록도 없고 손글씨로 쓴 약정서밖에 없어 부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3천만 원은 고스란히 재산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부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은행 대출이나 공증된 서류, 입출금 내역 같은 확실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의 거래는 아무리 실제 상황이라 하더라도 증빙이 없다면 재산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초연금의 과세 여부입니다. 박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처음 받으셨을 때 세금이 부과되는 줄 알고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등 어떤 세금에도 영향을 주지 않으며 그냥 받아도 되는 돈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건이 되신다면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연계입니다. 대구에 사는 김 어르신은 생계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기초연금도 함께 받게 되자 생계급여가 그만큼 깎였습니다. 그러자 어르신께서는 어차피 줄어들 거면 왜 받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꼭 받으셔야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이나 장기요양 등 다른 복지 혜택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가 줄어들더라도 반드시 신청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는 재산 신고 누락 사례입니다. 인천의 박 어르신은 작년에 집을 팔고 전세로 이사하셨지만 그 사실을 주민센터에 신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재산이 그대로 잡힌 채 연금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야 사실을 신고해 연금 수급이 다시 재개되었지만 몇 달간의 연금 손실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주소 이전, 재산 매도, 소득 변동 등은 반드시 1년 이내에 신고하셔야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재정산의 개념입니다. 매년 4월은 기초연금의 재정산하는 시기입니다. 즉, 정부가 전년도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을 하여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시기입니다. 공시지가가 조금이라도 올랐다면 이게 재산으로 반영되어 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 박 어르신은 작년까지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셨는데 올해 4월부터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1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예금 이자에 대한 소득 반영 시점입니다.
예금이 만기되어 이자를 받은 시점이 바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 발생 다음해 4월부터 연금 소득에 포함됩니다. 작년 예금 만기로 300만 원의 이자를 받은 김할머니의 경우 그 금액이 2025년 4월부터 연금 산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예금 이자도 반영 시점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퇴직 이후 소득 감소 신고 관련입니다. 소득이 줄었을 경우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연금 반영 시점을 당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 어르신은 작년 10월에 퇴직하셨는데 그냥 기다리시다 연금이 줄어드는 상황을 맞이하셨습니다. 마지막 소득이 발생한 다음 달부터 소득 감소가 반영되기 때문에 기다리지 말고 먼저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홉 번째는 재신청 가능성입니다. 작년에 연금에서 탈락했더라도 기준선이 인상되면서 올해는 다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모 할머니는 작년에 220만 원의 소득 인정액으로 탈락했지만 올해 기준이 228만 원으로 상향되어 다시 신청 후 연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작년 탈락자분들도 올해 기준을 꼭 확인하고 재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는 2025년 신청 대상 연령과 방법에 관한 정보입니다. 2025년에는 1960년생 어르신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심사 완료된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은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11번째는 올해 달라진 주요 내용입니다. 하나, 지급액이 인상되어 단독 가구는 34만 2,510원, 부부 가구는 54만 8천원이 됩니다. 둘, 선정 기준 역시 상향되어 단독 가구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364만 8천원입니다. 셋, 근로소득 공제가 103만 원에서 112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넷, 소득 인정액 산정 시 비동거 직계 존비 속의 교육비 및 의료비가 공제됩니다. 다섯, 과거 기초연금에서 탈락한 수급희망 이력 관리자는 5년간 수급 가능성에 대한 정기조사와 재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경찰 등의 사실 확인서만으로 사실상 이혼이 인정되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12번째는 신청 이후 통보 시점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신 뒤에는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는 문자, 이메일, 전화 등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되므로 통보 지연에 따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3번째는 주의사항입니다. 가족 간 채무 거래는 부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녀 명의로 된 통장에 돈을 넣었더라도 부모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명의 차량이라도 부모가 1%의 지분만 있어도 차량 전체가 부모의 재산으로 계산되며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무조건 연금 수급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매년 4월은 기초연금 감액 또는 중단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그 원인은 대부분 소득 신고, 누락, 배우자 소득 반영, 공시지가 상승, 가족 간 거래의 증빙 부족, 신고 지연 등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는 미리 알아 준비하고 신고만 잘해두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선정 기준액이 인상되고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등 정책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며 그 권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노후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지인에게 해당된다면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하시는 수고가 누군가의 노후연금 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관련 궁금한 내용이나 경험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댓글 내용이 필요하신 분께는 노후자산 운영에 그 또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다른 영상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